안녕하십니까. 2021년 7월 31일 최병무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국민의힘에 입당을 했죠. 그러자 국민의힘의 원래 대선 후보 경선에 나서려고 했던 주자들, 이런 사람들이 일제히 환영의 뜻을 표했습니다. 그건 당연한 수순으로 보이는데, 자, 그러면 앞으로 윤석열 전 총장의 국민의힘 당원으로서의 행보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경선 양상은 어떻게 될까? 이런 것들을 대략 한번 전망을 해보는 게 어떻겠는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맨 첫 번째 행사는, 자, 어제 이제 이러고 오늘 주말이니까 월요일부터 시작을 할 텐데, 그러면 이제 초선 공부 모임이 있습니다. 명불허전 보수다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서 강연을 섭외했다고 합니다. 8월 2일 오전에 국회 본청에서 강연을 하고요. 이제 강연 제목은 윤석열이 들은 국민의 목소리, 이런 거랍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전 총장이 6월 29일 날 이제 정치 참여 선언을 하고, 그로부터 이제 한 달 정도를 사실은 지역도 돌아다니고 여기저기 아마 비공개 일정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해서 내가 민심을 들어보니 이렇더라 하는 거. 아마도 문재인 정부의 비상식적인 국정 운영 이런 것들이 주제가 되겠죠. 그런 얘기들을 쭉 하고, 그 다음에 질의응답도 한다고 하니까 아마 여기에서 문재인 정부의 비상식적 국정 운영의 사례 이런 것뿐만 아니고 앞으로의 비전, 뭘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들이 대략 드러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권영세 대외협력위원장이 얘기했듯이 다음 주에는 정말 준비된 그런 성대한 아마 입당식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없는 상태에서 어제 전격적인 입당이 이루어졌죠. 이것 때문에 이준석 패싱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데, 아마 그런 정도의 신경전 이런 것들은 계속될 것이다. 그러나 일단 들어왔기 때문에, 이 당이 들어왔기 때문에 아마 일종의 뭐라고 할까요? 주도권 이런 것들은 경선 관리 중에는 대표가 상당히 가지고 있겠지만, 경선이 대략 만약에 끝나간다 또는 대세론이 형성된다 이럴 경우에는 대표도 대세론 주자한테는 뭐라고 함부로 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아마 이 신경전은 그냥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9월 15일 날, 이제 오늘이 7월 31일이니까 이제 내일부터 8월로 들어가고요. 9월 15일 날, 한 45일 정도의 어떤 경선을 거쳐서 이제 예비 후보 8명으로 압축합니다. 현재는 12명이 됐죠. 그러니까 윤석열 전 총장을 포함해서 최재형 전 감사원장, 홍준표 하태경 의원, 원희룡 제주지사, 원희룡 제주지사는 내일 제주지사직을 사퇴한다고 하네요. 그다음에 유승민 전 의원, 그 다음에 김태호 의원, 황교안 전 대표, 장기표 씨, 안상수 전 인천시장, 윤희숙 의원, 박진 의원, 이렇게 돼서 이제 12명이 됐습니다. 이른바 11용이 됐습니다. 11용. 이렇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경쟁을 시작해서 이 중에 4명 정도를 탈락을 시켰고, 9월 15일에, 그리고 10월 달에 다시 또 4명을 탈락시켜서 4명을 남겨서 11월 9일 날 대선 후보 선출을 한다. 이렇게 되는데, 경선 양상이야. 아시다시피 아마 대략 지금 민주당 경선 양상을 보시면 비슷합니다. 무슨 얘기냐? 서로 치열하게 검증한다고 하겠죠. 왜냐면 이 사람들이 현재 윤석열 전 총장 입당을 환영한다 이러면서도 사실은 그 뒤에 꼬투리를 하나씩 전부 달았습니다. 자, 이제 치열하게 경쟁해보자. 이런 거죠. 치열한 경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제가 이때의 양상이 1997년 신한국당 구룡, 이때하고 좀 비슷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당시에도 이회창 후보라는 외부에서 들어온 후보가 대세론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윤석열 전 총장 비슷하죠. 이런 양상이 아마 재개되지 않을까. 그 당시에 이회창 후보는 김윤환계라고 하는 전통적인 민정당의 계보가 있었습니다. 이 계보가 김윤환 의원이 당시에 그 사람들을 쫙 모아서 전부 이회창 후보를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세론이 형성돼 있었죠. 지금 어떠냐? 정진석 의원과 권성동 의원, 요 이제 다 동년배들입니다. 윤석열 전 총장과 요 동년배들이 당시에 김윤환 의원도
이회창 후보보다 뭐 한 2살 정도 많습니다. 3살 정도 많았군요. 김윤환 의원은 32년생, 그 다음에 이회창 후보는 35년생이기 때문에 3살 정도 뭐 동년배라고 할 수 있죠. 그렇게 돼서 지원을 했는데 이번에는 동년배인 정진석 의원과 권성동 의원이 지금 앞장서서 지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사실은 그 신한국당 구룡이라는 사람들이 그때 이회창, 이인재, 이한동, 이수성, 김덕용, 박찬종, 이홍구, 최형우, 최병렬 이렇게 됐었습니다. 그런데도 워낙 강력하게 김윤환 의원이 지원을 하니까 김윤환 의원이 그때 민정계를 사실상 대리 통치하고 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대세론이 형성이 됐고, 그런데 경선이 시작되자마자 이인재 당시 경기도지사죠, 치고 나왔습니다. 워낙 젊었고 그 다음에 언변이 뛰어나기 때문에 초반부터 화제를 모았죠. 자, 그러면 이번에도 그런 일이 벌어질까? 이번에도 비슷한 양상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 그러냐? 우선 당시 김윤환 의원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지금 정진석, 권성동 의원이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대세론을 형성하느냐? 글쎄요, 윤석열 전 총장의 입당을 촉구한 의원 수가 40명입니다. 그러면 잘 생각해 보시면 100명 남짓한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 40명이면 40%입니다. 압도적이라고 볼 수가 있죠. 12명이 출마를 했는데, 출마를 하겠다고 지금 선언을 했는데 40% 정도의 현역 의원들이 일종의 지지 성명이죠. 이런 걸 냈다? 그러면 압도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당협위원장이 현역 다 포함해서 전체가 233명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 72명이 어제 윤석열 지지 성명 뭐 이런 거, 뭐 연판장 비슷한 이런 걸 돌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절반 이상이, 절반 정도가 지금 윤석열 전 총장 지지다라고 본다면 이건 이미 줄 세우기 끝났다, 뭐 이런 식의 설명이 가능하다. 앞으로는 물론 유동적이지만, 그러니까 일단 이 시점에서는 대세론이 형성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사실은 윤석열 전 총장의 가장 큰 피해자라고 한다면 똑같은 비정치인의 똑같은 법조인 출신 최재형 전 감사원장입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 지금 뭐 국민의힘에 입당한 지 벌써 보름 정도가 지났죠.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뚜렷한, 물론 지지율은 상승세지만 폭발적인 지지율 상승, 이건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임팩트가 좀 약한 것 아니냐. 그런데 8월 4일 날 이제 대선 도전 선언을 한다고 하죠. 이때 아마 본인이 뭔가 이제 설명을 하겠죠. 내가 왜 대선에 도전해야 하는가, 이 부분에 관해서 설명을 하는데, 지금 이제 최재형 전 감사원장에 대해서는 대선 도전의 명분이 좀 약한 것 아니야? 이런 지적을 내외에서 많이 받고 있습니다. 아마 그 부분을 8월 4일 본인이 불식하지 않으면 또 폭발적인 지지율 상승, 이런 건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역시 흔히 범생이 이런 얘기를 하죠. 모범생 스타일.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초반에 좀 팍팍팍 이렇게 대선 행보를 진행하는 듯 싶더니 그 다음에는 뭐 특징적인 양상을 보이지 못한다. 그러니까 인지도가 별로 올라가지 않는다. 이걸 극복하는 방법은 본인이 8월 4일 날, 자, 내가 왜 대선에 도전할 수밖에 없는가, 그리고 왜 윤석열이 아니고 최재형이어야 하는가,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설명을 하지 않으면 아마 그냥 지지율이 그야말로 지지부진한 상태, 지금보다 조금 더 나아지는 상태, 이렇게 되지 않을까. 반면에 윤석열 전 총장 같은 경우 어제 제가 달라진 윤석열 뭐 이런 것도 얘기를 했는데 과감하게 치고 나갔습니다. 더 이상 국민의힘 입당 여부를 가지고 국민들을 피곤하게 하지 않겠다. 뭔가 결단의 정치인 같은 양상을 보여줬죠. 이런 모습을 최재형 전 감사원장도 보여줘야 한다. 그거 못 보여주면 아마 지금처럼 뭐 별로 그냥 조금씩 지지율 상승하는 정도에 그치지 않을까. 이런 정도 가지고서는 워낙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윤석열 전 총장과 이 대세론을 꺾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럼 오히려 대세론을 꺾기 시작하는 건 언제쯤일까? 꺾이기 시작할 건. 그거는 뭐 현재 예상할 수는 없으되 아마 97년 경선하고 비슷하게 누군가가 치고 나와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치고 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람? 글쎄, 제가 볼 때는 뭐 그렇게 마땅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왜냐면 다른 사람들은 뭐 다
어느 정도 검증이 됐는데, 예를 들어서 검증이 좀 안 된 사람이라고 한다면 뭐 원희룡 지사, 그 다음에 김태호 의원, 그 다음에 장기표 씨, 그 다음에 뭐 윤희숙 의원, 하태경 의원, 이런 정도가 이제 검증이 안 됐죠. 아마 이런 중에서 그 1997년에 이인재 경기도지사가 치고 나오듯이 뭔가 그 뚜렷한, 내가 토론회 같은 걸 한두 번 가져볼 때, 또는 자기 출마 선언을 할 때 뭔가 확실하게 국민들한테 각인시키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으로 스포트라이트가 쏠릴 가능성이 있다. 그게 1997년 이인재 경기도지사와 같은 그런 신데렐라가 나타날 가능성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이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세론이 좀 꺾인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지지율이 유지가 될 것이냐, 이런 부분이죠. 만약에 지지율이 계속 유지가 돼서 압도적인 그 위상을 차지하고 있다면 그 누구도 이 대세론을 꺾기가 힘들 것이다. 왜냐면 현역 의원 40명에 원외 당협위원장 72명 이런 거는요, 결국은 이 지지율을 보고 지금 모인 거거든요. 나 여기 줄 서야 되겠다. 가장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런 현상은요, 정치권에서 늘 있었던 일입니다. 지금 이재명 경기도지사한테도 여러 의원들이 몰립니다. 그렇게 친문하고 척을 졌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강성 친문들이 이재명 지사한테 모이고 있습니다. 엊그제 박주민 의원, 이재정 의원, 이 사람들이 거의 마지막으로 합류했죠. 강성 친문입니다. 이 사람들이 합류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제 뭐 친문 후보 없고 뭐 판 끝났다 라고 보기 때문에 합류한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윤석열 전 검찰총장 앞에 줄을 선 거죠. 이거는 정치의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 이유는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율이 압도적인 야권에서 압도적인 상황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면 아마 이재명 지사 앞에 줄 선 친문, 이런 거와 마찬가지로 결국 국민의힘 현역 의원이나 당협위원장들도 윤석열 전 총장 앞에 줄을 지금 섰다. 그런데 이게 이제 본격적인 경선 국면에 들어가면 그때 가서 좀 조정을 할 텐데, 그때 가서도 1997년 이인재 경기도지사와 같이 갑자기 우뚝 서는 사람이 없다면 대세론은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 또 이제 검증 얘기를 자꾸 하고 있습니다. 치열한 검증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1997년에 당내에서 이회창 후보 아들의 병역 문제에 대한 검증이 시원찮았기 때문에 결국은 이회창 후보가 대선에서 실패했다, 뭐 이런 반성 같은 것도 있긴 하는데 저는 꼭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회창 후보 병역 문제는 나중에 드러났지만 여권의 공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있지도 않은 그 아들 병역 문제를 들고 나왔던 것이죠. 그럴듯하게 꾸며서. 이런 일을 당내 검증에서는 할 수 없습니다. 당내 검증에서 누가 공작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를 들어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서 준리 의혹이나 뭐 이런 것들, 이게 공작일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여권의 공작일 가능성도 매우 높은데, 그 뭐 정대택 씨라는 사람이 계속 그런 주장을 해왔으니까 그걸 딱 차용해서 거기다가 딱 덮어 씌워서 여권의 공작을 만들 가능성. 왜냐면 지금까지 하나도, 만약에 그 라마다 르네상스에 있는 그 볼케이노라는 나이트클럽에서 줄리라고 김건희 씨가, 그 당시엔 김명신이었죠. 김명신이라는 이름으로 거기서 호스티스를 했다. 만약에 그렇게 치자 이거죠. 그러면 그 호스티스를 내가 안다, 또는 사귀었다, 이런 사람이 지금쯤은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물론 나중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또 공작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쯤은 그런 사람이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 않았다. 물론 그 당시 볼케이노라는 그 나이트클럽에 줄리라는 호스티스가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김명신이다, 이게 입증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근데 지금까지 안 나온 것으로 봐서는 이 자체가 공작이고, 그리고 월간조선 기자가 그 정대택 씨랑 통화할 때 보면 정대택 씨는 계속 호스티스 줄리는 얘기 안 합니다. 줄리 작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자가 무려 5번, 6번을 묻는데도 계속 줄리 작가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정대택 씨가 아는 줄리, 내지는 정대택 씨가 아는 김명신, 이 사람 윤석열 전 총장 부인이
경기대 서양학과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화가 뭐 이런 걸 얘기하나? 뭐 이렇게. 마지막에는 정대택 씨가 계속 그 호스티스 줄리를 물으니까 화를 내더군요. 본인 입으로는 호스티스 줄리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 걸 보면 이 자체가 공작일 가능성도 있는데 이런 부분을 가지고 당내에서 윤석열 전 총장한테 검증하자 그러고 제대로 물어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근거가 당내에서는 적어도 금도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근거를 가지고 검증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근거 없는 공세를 펼치면 당내에 윤석열 전 총장 지지자가 압도적인데 본인이 피해를 입습니다. 그러니까 당내 검증은 어차피 일정한 정도의 한계는 있게 마련이죠. 아니 2007년에 가장 치열했다는 이명박 박근혜 경선, 그때 뭐 최태민 의혹 이런 것들은 다 사실입니다. 물론 의혹의 구체적인 부분까지 다 사실이냐, 그거는 뭐 불투명하지만, 그거는 뭐 검증된 바 없지만, 그러나 최태민 목사와 박근혜 당시 후보가 가까웠고 그 딸인 최순실 씨, 나중에 드러났지만 최순실 씨와 가까이 했다는 거는 뭐 다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증에 들어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명박 후보의 BBK 의혹, 뭐 무슨 도곡동 땅, 뭐 이런 것들은 다 그게 근거가, 어느 정도는 근거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열한 검증전이 있을 수 있지만 윤석열 전 총장 같은 경우 별다른 근거도 없이 뭐 줄리니 뭐 동거설이니 이런 거 함부로 제기할 수가 없다 하는 관점에서 본다면 결국은 윤석열 전 총장 지지율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에 따라서 이 대세론이 결판이 날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저는 유지될 것이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 현재 나와 있는 의혹들, 그 의혹들이 별다른 근거가 없습니다. 그런 점으로 본다면 윤 전 총장의 그 국민 지지율, 이거는 아마 유지될 가능성이 있고, 결국은 대세론, 이걸 꺾는 후보가 글쎄요 나오기가 쉽지 않을 그런 전망이다. 이렇게 대체적인 그림을 그리고 국민의힘 경선을 한번 들여다보시면 보다 흥미로워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